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를 활용한 플라스틱 파트의 냉각 및 변형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아젠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 사례 한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 데모를 보여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에서부터 전기 설계를 위한 그런 3D CAD 설계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은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설계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스라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솔루션에는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든지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비주얼라이즈, 이드로잉즈, 웹드 사이트와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 개발 관련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PDM 제품도 저희들이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는데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보게 되면 순차적인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가 완료가 된 후에 설계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제품 설계는 설계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설계 검증은 시뮬레이션 담당자, 예전에 CA 전문가, 해석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제품 설계와 설계 검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 제품 설계가 완료가 돼야, 즉 이전 단계가 완료가 돼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검증을 수행을 하는 CA 전문가는 설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어떤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설계자도 어떤 자신의 설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설계 변경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 중에 한 단계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장이 되게 되면 다른 단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그런 개념이 바로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개념은 설계와 설계 검증을 동시에 수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설계 검증 역시 설계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엔지니어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계와 설계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제품 개발 기간을 내지는 제품 설계 기간을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다 이런 시점에
어떤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제품 개발 기간이 감소가 되는데 그 감소된 기간만큼 또 제품 개발 비용을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이점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 바로 이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는데요. 저희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래서 정적 해석이라든지 동적 해석, 비선형 해석, 선형 해석, 그리고 고유진동수 해석, 열 해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연류동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체와 관련된 그 기체라든지 액체와 관련된 어떤 제품에서 어떤 제품 유체에 의한 영향을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산 유체역학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는 두 가지 애돈 모듈이 있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백 모듈에 추가로 애돈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이 플라스틱 파트의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알아볼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제품이 혹은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솔리독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생량이라든지 물의 부영양화, 그리고 공기의 산성화,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그런 네 가지 주요 팩터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제품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제품은 3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패키지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충전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값들을 확인을 해서 설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싱크마크라든지 충전 여부, 미성형, 그리고 웰드라인, 그리고 공기 갇힘 같은 그런 어떤 결과값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패키지는 다중 캐비티라든지 캐비티가 하나인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캐비티를 한 번에 충전시키는 그런 이제 다중 캐비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상이 서로 다른 패밀리 캐비티, 패밀리 금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싱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러너 밸런싱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 수축이라든지 그리고 인서트 오브 몰딩, 그리고 밸브 게이트, 코인젝션, 그 다음에 섬유 해석, 복불적 해석과 같은 기능이 프로페셔널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패키지에는 냉각 해석과 변형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의 특징, 주요 특징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솔리독스 인터페이스 내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관련된 메뉴를 리본 형태로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독스에서 어떤 3D CAD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의 해석 모델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뭐 경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석 모델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자동으로 또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석만 다시 이제 해주면 변경된 형상에서의 해석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해석에 필요한 설정들을 편리하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마법사를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해석에 필요한 설정들을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단계는 처음에는 이제 메쉬를 먼저 생성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 파라미터, 경계 조건, 재질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한 후에 원하는 해석의 타입을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즉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이 완료가 되면 결과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쉽게 배워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굉장히 광범위한 재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약 151종 5천여 개의 재질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굉장히 많은 재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제공이 되지 않는 재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그 재질을 추가를 하고 해석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해석 결과 조언자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해석 결과에 대해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현재 충전 해석을 수행을 해서 충전 시간에 대한 결과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결과 조언자가 이 해석 결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압력은 54.6메가파스칼이다. 그리고 최대 사출압의 66% 정도의 압력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금 사출기로 충분히 사출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 전체적인 어떤 해석 결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런 어떤 결과들을 보고 설계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획득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획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사례를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사례 이 사례는 ECCO라는 회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CCO라는 회사는 뭐 경보 제품, 그러니까 사이렌 같은 거 있죠. 내지는 이제 경찰차에 붙어 있는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경광등, 뭐 이런 제품들을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 이 회사에서 설계 관련해서 제품 관련해서 어떤 CBI는 여기 가운데 적혀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형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형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금형 제작 업체와 어떤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반복 작업들이 이렇게 금형 업체와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반복 작업들을 결국은 이제 비용으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제품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스 도입을 통해서 이 ECCO라는 업체에서 얻은 베네핏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형 제작자와의 어떤 반복 작업이 최소화가 됐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가상 공간에서 이런 제품, 내가 생산할 제품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심스럽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형 제작 업체와 이렇게 이제 반복 작업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기 때문에 금형 관련된 이슈를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이제 미리 파악된 이슈들을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해결을 함으로써 금형 제작업 비용도 많이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금형 충전에 대한 파트의 최적화를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적으로 외관이라든지 외형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라스틱스를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점을 지금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데모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모의 모델은 화재 경보기이고요. 그래서 냉각 채널하고 금형의 온도를 포함을 시켜서 파트의 냉각 및 변형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화재 경보기가 이제 사출 성형으로 제작이 될 때 보시면 일단 캐비티가 있고요. 캐비티가 완전히 충전이 된 후에 어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각 채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냉각 냉매는 물이 되겠고요. 온도는 30도. 30도의 물이 이 냉각 채널로 들어가서 냉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형도 고려를 할 건데요. 금형의 재질은 스틸이고요. 그리고 이 캐비티가 취출되는 온도는 즉 이 캐비티의 온도가 90도까지 내려가면 바로 이제 이 캐비티가 금형에서 취출이 되는 그런 조건이 지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출 위치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게이트의 직경은 3mm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 채널의 직경도 약 8mm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제 이 화재 경보기 커버를 사출 성형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솔리드웍스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애드인을 시켜야 되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이 애드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 관련된 메뉴들이 이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내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커맨드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에 관련된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의 해석 트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석을 위해서 먼저 메쉬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솔리드 메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냉각 채널과 금형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을 선택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냉각 채널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냉각 채널을 위한 우리가 그 스케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미리 이제 여러 개의 스케치가 정의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냉각 라인으로 냉각 채널로 사용이 될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아까 8mm라고 얘기를 했죠. 직경에 대해서 8mm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요소 개수라고 있는데 이 요소 개수는 이 냉각 채널에 대한 요소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냉각 채널에 대한 메쉬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배풀이 하나 있거든요. 배풀이 하나 있는데 배풀에 대한 정의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케치 5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스케치가 배풀에 대한 스케치가 되겠는데요. 선택을 해주고 직경을 설정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이 녹색 부분이 바로 배풀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채널에 대한 이제 메쉬가 완료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또 그 금형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크기를 설정을 해주고요.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육면체로 금형의 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형이 있고 그 다음에 냉각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캐비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금형이라든지 캐비티라든지 냉각 채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설정들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쉬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일단은 그 캐비티에 대한 메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캐비티는 일단 곡면에 대해서 메쉬를 수행을 하고 나중에 솔리드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그 곡면의 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메쉬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약 1.25mm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가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의 어떤 퀄리티를 확인을 하시고 메쉬의 크기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해석을 수행을 할 때 처음부터 메쉬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해서 메쉬의 수를 너무 많이 증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서 기본 값을 이용을 해서 일단 해석을 수행을 하신 후에 재질이라든지 경계 조건, 그 다음에 프로세스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메쉬의 크기를 조금씩 감소시키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형에 대한 메쉬를 또 작성을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이 금형을 우리가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이 냉각 라인과 금형 간의 어떤 열 전달, 그리고 이 캐비티와 금형 간의 어떤 열 전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메쉬를 작성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메쉬의 크기는 15mm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크게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게 일단은 이 열 전달이라는 게 결국은 이 냉각 채널이 있는 부분 그리고 캐비티가 있는 부분에서 그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열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메쉬의 크기를 크게 작성을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이 냉각 채널과 연결되는 부분, 접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캐비티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메쉬를 좀 많이 생성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메쉬가 곡면에 대한 메쉬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메쉬가 잘못 작성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경우는 이제 메쉬를 수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메쉬를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일단 3연체 메쉬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 메쉬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캐비티에 대한 메쉬를 이제 작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메쉬 형태는 3연체하고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비티 내부에 어떤 메쉬들을 이제 생성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부의 형상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3연체 메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층이 있는 이쪽은 지금 하이브리드 메쉬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 내부의 그 메쉬들 굉장히 많이 생성을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형에 대한 메쉬를 이제 작성을 해줄 건데요.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서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 금형 전체에 대해서 메쉬를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캐비티를 작성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네, 메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열 전달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외곽 부분은 메쉬가 이제 크게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비티가 있는 부분, 그리고 냉각 채널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메쉬가 좀 작은 크기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온도 편차라든지 열 전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메쉬 작업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쉬의 퀄리티까지 확인을 하시면 메쉬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메쉬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이 단계적으로 마법사 형태로 쉽게 작성을 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메쉬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재질을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금형과 그 냉과 관련된 어떤 그 재질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수지는 기본 ABS 재질을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냉각 채널에 들어가는 냉매는 물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냉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요. 금형의 재질도 굉장히 우리가 열 전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금형 재질과 실제 금형과 재질이 유사한 것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질도 마찬가지로 뭐 한 187가지 정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없는 재질이라면 사용자 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냉각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넷과 아웃넷, 즉 냉매가 들어가는 유입구, 그 다음에 냉매가 나오는 유출구,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방향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여기에서 이 냉매의 온도, 초기 온도도 이제 정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충전 파라미터라든지 보아 파라미터, 변형 관련된 뭐 설정, 냉각 관련된 설정,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냉매의 최저 온도는 지금 아까 30도였죠. 그래서 30도로 변경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미리 정의를 해놓은 그런 이제 그 설정 값이 있으니까 그걸 카피를 해오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델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이 모델 매니저는 모델 매니저를 이용을 해오게 되면 다른 어떤 스터디 정의가 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쉽게 적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스터디의 해석에 정의가 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여기에 그대로 카피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설정된 값들이 그대로 카피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출 위치라든지 우리가 변형 경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정의를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석 케이스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배치론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배치론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우리가 충전 해석을 수행을 할 거고요. 여기 지금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충전 해석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 해석, 그 다음에 유동 충전과 보합 단계 해석을 수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변형 해석을 수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치론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해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해석을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배치론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 이론 기능을 활용을 해서 편리하게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형 해석을 위한 우리가 이제 세팅들을 쭉 해봤는데요.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좀 해서 계산이 완료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변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각 관련된 파라미터들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석 결과도 충정 결과, 보합 결과, 냉각 결과, 변형 결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냉각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냉각 시간을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 이제 솔리독스 플라스틱스에서 해석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냉각 결과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해석 결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냉각 시간은 18.89초, 그 다음에 평균 온도는 185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냉각이 완료됐을 때의 온도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137도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형 온도는 지금 뭐 72도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냉각 완료됐을 때 캐비티의 온도를 보시면 137도거든요. 근데 이제 금형 온도 같은 경우에는 72도로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금형 온도는 좀 낮고, 그리고 캐비티의 온도는 높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지의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영융 상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비티의 온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온도 결과라든지 냉각 시간, 그리고 이제 열 유속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열 유속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클수록 열 교환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유속은 지금 여기 이 배풀에서 가장 값이 큰데요. 그 의미는 이 배풀에서 열 교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배풀은 직접 이제 그 캐비티의 안쪽 영역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이 많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열 유속을 파악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열 교환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온도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아까 보시면 취출 온도가 90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90도 이상인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각 시간이 18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취출 온도인 90도 이상인 영역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만약에 좀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출 온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냉각 라인을 같은 거를 다시 배치를 해가지고 좀 더 냉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90도 이상의 온도가 발생하는 영역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변경을 하든지 냉각 채널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변경에 필요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이런 해석 결과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전 해석 결과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냉각 해석을 했을 때의 냉각 시간과 그다음에 충전 해석을 했을 때의 충전 시간 이런 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냉각 완료 시 온도가 있는데 지금 냉각 완료 시 온도를 보게 되면 전체 그 가장 큰 최대값이 132도입니다. 근데 냉각에서 냉각 완료 시 온도를 보게 되면 137도거든요. 약 5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냉각 라인, 즉 그 냉각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형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냉각 해석을 통해서 얻은 그런 이제 해석 결과가 좀 더 정확한 해석 결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변형 해석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요. 변형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싱크 마크의 어떤 프로파일을 전체적인 프로파일을 우리가 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 0.0246mm인데 이런 부분에서 싱크 마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열 응력이라든지 열에 의한 잔류 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캐비티가 공기중으로 배출이 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어떤 변형 정도를 우리가 이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형 내부의 잔류 응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이제 변형값들 그리고 콘칭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변형값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콘칭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뜨거운 캐비티가 차가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배출이 될 때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그런 변형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력에 의한 전체 변이는 0.99mm 정도인데 이거는 금형 내부의 어떤 잔류 응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콘칭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변이 두 개를 더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 아래쪽에 금형 내부 잔류 응력과 그 다음에 콘칭 열 응력은 이제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결국은 전체 응력이 되겠죠. 전체 응력에 의한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별로 우리가 이제 변이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방향별 그리고 전체 이런 값들을 확인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어느 부분에 변형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의해서 변형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펀칭 응력에 대한 영향이 큰 건지 아니면 이런 금형 내부의 잔류 응력에 의한 영향이 큰 건지를 구분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콘칭에 의한 열응력이 너무 크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배출을 좀 늦게 시키는 거죠. 냉각 시간을 좀 증가를 시켜서 캐비티 온도가 많이 있도록 그러니까 상온과 비슷한 온도까지 떨어뜨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그 냉각 시간에 의해서 냉각 시간이 증가가 되니까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팩터들을 결정을 해서 냉각 시간 그리고 냉각 온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소이독스 플라스틱스를 이용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이 다른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냉각 라인이 추가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각 라인을 추가했을 때하고 추가하지 않았을 때하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그 냉각 라인을 추가를 했을 때는 0.9mm 정도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각 라인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0.894mm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라인을 고려한 그런 해석과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 해석 두 개의 결과를 지금 비교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그냥 그 금형의 온도가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냉각 라인이 냉각 채널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냉각 라인을 추가를 시켜서 보다 이제 실제와 더 비슷한 유사한 환경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0도 이상의 온도가 발생하는 그런 영역을 살펴봤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각 완료 시 온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패턴이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냉각 라인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좀 금형의 온도가 많이 높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냉각 라인, 냉각 채널의 레이아웃을 좀 변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형상을 좀 변경을 해서 고려를 할 수 있겠죠. 네, 파트의 변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형 내부의 잔류 응력을 고려한 것과 그 다음에 폰칭에 의한 응력을 고려한 그런 전체에 대한 결과값이 되겠고요. 보시면 파트 변형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에 냉각 채널이 없는 경우에는 0.894mm 정도였고 그 다음에 냉각 라인을 넣었을 때는 0.99mm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보시면 냉각 채널의 레이아웃을 다시 변경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냉각 라인을 넣음으로써 이제 좀 더 그 변형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냉각 라인에 대한 레이아웃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에 대한 변형이 되겠는데요. 그럼 냉각 라인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오른쪽 아래쪽 요 부분에 그 많이 변형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냉각 라인을 추가한 경우에는 이제 왼쪽 위쪽에 좀 많이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변형이라는 거는 온도 차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으면 온도 분포가 캐비티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우리가 냉각 채널에 대한 레이아웃을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제품 소개 그리고 고객 사례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이독스 플라스틱스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제품 제조 관련된 결함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내지는 어떤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조 관련된 결함을 미리 예측을 해서 회피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형 제작하기 전에 미리 제조 결함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금형 제작업을 일부 감소시키고 혹은 제거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품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리 이 금형 제작 업체와 여러 번의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출시 시기를 많이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솔리독스 플라텍스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그다음에 그 직통 전화번호 여기에 적어놨으니까요. 솔리독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제품 그리고 솔리독스 제품 어떤 제품 관련된 사항이라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수 시스템 코리아의 조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